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3월 14일 토요일 네. 저희가 부산에서 공개 방송하기로 했었는데 취소됐고 3월 22일 일요일 수원 콘서트도 취소됐습니다. 수원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수원 그 장소 대관하는 쪽에서 아이고. 네,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네.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예. 네. 자, 뭐 잘 아시겠죠? 뭐 더 설명 안 해도 네. 뭐 또 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길 바라면서 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루만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기본소득의 강력한 지지자이기 때문에 요즘이 아니면 언제 또 기본소득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서 아싸 하면서 오늘 하루 더 이 이야기 주제를 골랐습니다. 어제는 재난기본소득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기본소득 일반에 조금 더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미래통합당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제가 어제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건 좋은데 공부를 좀 하고 반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재철 원내대표가 기본소득에 반대하면서 했다는 말이 기본소득은 핀란드에서 도입 1년 만에 폐기가 됐고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에 의해 부결되는 등 이미 실패가 입증된 정책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니 저는 스위스 네. 거는 그 300만 원 기본소득, 월 300만 원 기본소득이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예 기본소득 자체가 부결된 것처럼 얘기한 거네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제 삶의 철학이기도 한데 음,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가 제 철학입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도 이런 철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 심재철 대표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드러내는 황당한 발언이죠. 예,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 스위스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스위스 기본소득은 2016년 국민투표를 붙였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케이스를 가지고 기본소득이 실패가 입증된 정책이다라고 말을 하면 음, 이분은 대치동에 널려있는 논술학원에서 논리의 ABC를 다시 배워야 됩니다. 음, 이런 분들이야말로 논술 사교육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말이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면서요. 네, 자기 말로 한 겁니다.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이게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한 거냐고요. 이건 시도가 안 된 거죠. 네, 시도를 해야 실패니 성공이니를 따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스위스 기본소득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던 건 그냥 뉴스 한 줄 읽고 아무렇게나 짓거릴 수 있는 간단한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음, 음, 말씀해 주셨듯이 당시 국민투표에서 스위스가 공식적은 아니고요. 비공식적으로 암묵적으로 내세웠던 기본소득의 안이 1인당 무려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정부 발표가 아니었어요. 투표 때도 300만 원이 오르냐 그르냐 이렇게 투표를 한 게 아닙니다. 액수가 명시가 안 됐다고요. 다만 스위스 시민단체들이 기본소득을 한다면 성인 1인 월 300만 원, 미성년자는 1인 월 70만 원 정도 돼야 기본소득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고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안이 정부 공식안은 아니었지만 스위스에서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스위스 국민들은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을 한다면 1인당 월 300은 받는다는 걸 전제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투표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왜 부결됐는지를 봐야죠. 음, 이후 여론조사에서 반대표를 던진 시민들한테 이유를 물었더니 대다수가 월 300만 원은 너무 과하지 않냐는 겁니다. 음, 이 많은 재원을 도대체 어디서 마련하냐는 게 그 사람들의 우려였던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은 우리 상식에도 매우 부합합니다. 아무리 스위스가 물가가 비싼 나라여도 음, 성인 1인당 월 300씩 주면 연 3,600만 원인데요. 네, 결혼만 하면 연소득이 7,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짓도 안 하고 결혼만 하면 연봉 7,200이라는 건 너무 과하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공시간은 아니지만 스위스에서는 왜 이런 과도한 안을 시민단체들이 제시를 했을까요? 기본소득이라는 건 원칙적으로요. 이 제도를 채택하는 순간
다른 복잡한 선별 복지 제도를 다 없앤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기본소득도 주고 실업수당도 따로 주고 노인 기초연금도 주고 기초생활수급자 수당도 따로 주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기본소득이 매월 안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음. 다른 수당은 다 없애는 게 원칙입니다. 음. 그래야 행정력이 굉장히 절감이 글쎄 되죠. 말이에요. 예, 이래서 우파 시장주의자들이 이 제도를 좋아하는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을 통과하려면 한 100만 원 정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보죠. 100만 원 정도 주고 다른 복지를 다 없애면 스위스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실업수당 같은 경우는 실직 전 직장 소득의 80%를 지급하거든요. 오, 세상에. 예. 그것도 무려 최장 18개월 동안이나 지급을 합니다.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의 국민소득이 높아서 음. 80% 실업수당을 받잖아요. 네. 300만 원에 육박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음. 그런데 300만 원쯤 실업수당 받던 사람들한테 그거 없애고 대신 기본소득 100만 원 줄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지제도를 다 덮기 위해서 300만 원이라는 높은 금액이 책정된 겁니다. 음. 다시 말하면 제가 봐도 스위스의 300만 원 기본소득은 굉장히 과한 금액인데 왜 이렇게 과했냐? 이 나라 복지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이라고요. 이게 기본소득의 역설 같은 겁니다.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하려면 기본소득이 다른 복지에 비해서 높아야 되는데 음. 그러려니 액수가 너무 높아지는 겁니다.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요. 예.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복지가 충분한 나라가 아니죠. 대략 한 50만 원 정도로 기본소득을 책정하면 다른 복지제도 다 없애도 돼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아. 오히려 기본소득은 복지가 안 돼 있는 나라에서 훨씬 더 유용한 그렇죠. 제도입니다. 예. 게다가 스위스에서 그 투표가 부결된 이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음. 당시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 중 대부분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이번엔 안 돼도 25년 뒤에는 기본소득안이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해요. 음. 찬성한 투표자들 중 대다수는 내가 찬성했지만 이번엔 어려울 것 같고 음. 대신 15년 뒤면 이거 통과될 거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음. 게다가 찬반을 막론하고 국민 대부분이 요 제안을 놓고 몇 년 뒤에 다시 투표하게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말은 스위스 국민들은 기본소득을 언젠가는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음. 예, 다만 2016년 그때 월 300만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하는 게 무리라고 판단했다는 이야기죠. 네. 그다음에 이제 핀란드인데요. 심재철 대표가 핀란드에서는 도입 1년 만에 기본소득이 폐기됐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선 심 대표님 핀란드가 기본소득 실험을 한 기간은 1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기초적인 것부터 확인 좀 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리고 폐기가 아니고 종료입니다. 음. 원래 2년 동안 하기로 했던 거 다 끝내고 마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걸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은 실패했다라고 떠들던데 핀란드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실패라고 그러나. 근데 제가 이 논쟁에 대해서는 작년 2월 26일자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생략하겠습니다만 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을 실시한 정부가 우파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니네하고 친척이에요. 예.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핀란드 총리가 이명박 같은 기업인 출신입니다. 이명박하고 사상이 되게 비슷해요. 물론 이명박보다는 훨씬 똑똑하고 도덕적이겠지만요. 네. 이 우파 정부가 실험을 한 목적은 이게 진짜 우리가 들은 황당한 이야기인데 네. 기본소득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대한민국 머리 나쁜 보수 우파의 생각은 아니 공짜로 돈을 주면 누가 일을 하겠어. 당연히 일을 안 하지. 지금 이런 소리는 하고 앉아 있는 건데 당시 핀란드는 반대로 생각을 한 겁니다. 기본소득을 주면 고용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실험을 한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실험을 하냐면 당시 핀란드가 기본소득 실험 대상으로 삼은 사람이 전 국민이 아니고요. 25세에서 58세 사이에 실업자 2,000명을 무작위로 추출을 한 겁니다. 실업자 대상의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업자들에게 매월 70만 원 정도를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본소득 개념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네. 재난기본소득하고도 다르죠. 특정 계층을 딱 찍은 거니까요. 음. 왜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했느냐? 핀란드가 원래 실업자들한테 70만 원 정도 실업소득상을 주는데 이걸 주니까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안 얻으려고 한다는 음. 겁니다. 음. 왜냐하면 일을 안 해도 70만 원이 나오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으면 당연히 실업수당이 끊기겠죠. 예. 그러니까 일부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야, 귀찮게 일하느니 실업수당으로 놀고 먹자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핀란드 우파 정부가 야, 니네 지금 70만 원 실업수당 받지? 그거 기본소득으로 대체해 줄게.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실업자들이 그게 뭐가 차이가 있는데요? 물을 거 아닙니까? 네. 뭐가 차이냐면 실업수당은 니네 일자리 얻으면 끊기는 건데 요 기본소득은 니네 일자리 얻어도 계속해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실업수당 대신 기본소득 받고 열심히 일자리 좀 알아봐. 이런 차원의 실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실험을 했고요. 실업수당 대신 기본소득을 줬는데 그 결과 취업률이 별로 안 높아졌어요. 기대만큼요. 아. 예. 이래서 이 실험 결과,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핀란드가 발표를 한 걸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소득을 실패했다고 떠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핀란드의 발표에는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의 행복감이 매우 높아졌다는 대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취업률은 안 높아진다. 사람들은 매우 행복해진다. 이 두 가지인데 애초부터 취업률을 높인다는 우리 생각으로는 조금 비상식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실험이 우리나라에서는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아이러니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개념으로 실패라고 말을 하려면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되죠. 오히려 일을 하는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공짜로 돈 받으니까 일을 때려치더라. 놀고 먹더라. 이러면 실패인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고요. 아예 개념이 다른 실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심재철 원내대표님, 기본소득 같은 거대한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 대표님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누드 사진 본 걸로 유명해지셨던데 누드 사진 볼 시간에 공부를 좀 하시라고요. 그러면 훨씬 더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본소득 실험이라는 취지에 잘 어울리는 최신 실험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실험이 실패냐 성공이냐를 이야기하려면 이 정도 실험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네. 마이클 터브스라는 미국의 정치인이 있습니다. 1990년생이니까 올해 나이가 30살이죠. 네. 굉장히 젊은 정치인입니다. 네. 2016년 지방선거에서 불과 26세 젊은 나이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작은 도시 스톡턴에서 시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스톡턴시의 최연소 시장이고요. 네. 최초의 스톡턴시 흑인 시장입니다. 근데 이 도시가 굉장히 가난하고 범죄도 만연한 악명 높은 도시라고 해요. 그런데 터브스 시장이 2019년 2월부터 기본소득 실험에 돌입을 합니다. 무작위로 선정한 시민 125명에게 작년 2월부터 18개월 동안 매달 $500, 약 6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한 다음에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관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핀란드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했고 목적도 실업자들이 취직을 하느냐 요걸 보려는 건데 네. 스톡턴시의 실험은 훨씬 기본소득 본래 뜻에 가깝습니다. 무작위로 사람을 뽑은 뒤에 그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관찰을 하죠. 125명. 예. 네. 아직도 지금 이 실험을 하고 있어요. 올해 8월에 끝나는데요. 작년 10월, 그러니까 이 실험이 시작된 지 한 8개월쯤 됐을 때부터 스톡턴시가 중간 조사를 발표를 해요. 과연 이들의 삶이 나아졌느냐? 놀라울 정도로 나아집니다. 행복도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특히 빈곤층이 인간다운 자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흑인 한 분이 그 유튜브에서 인터뷰한 게 있는데 내가 난생 처음으로 우리 애한테 생일 선물로 신발을 사줬다. 내가 부모가 된, 드디어 부모의 자격을 갖게 된 기분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말로는 보수층을 설득할 수가 없죠. 걔들은 민중들의 행복에 관심이 아예 없으니까요. 네. 예. 그러면 최고 관심사는 기본소득을 제공했을 때 사람들이 게을러져서
일을 때려치우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 중에 실업자들이 있는데 실업자 중에 기본소득 받았다고 구직을 단념한 사람 비율이 2%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업수당은 일자리를 얻으면 끊기지만 기본소득은 일자리를 얻어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의욕을 전혀 저하시키지 않아요. 오래된 예지만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 도핀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1974년부터 5년 동안 모든 시민들에게 최저소득 이상을 무조건 보장해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민컴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물론 기본소득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무조건 얼마를 주는 거지만 이 도시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기준소득을 연봉 3천만 원으로 잡고 연봉 3천만 원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시에서 무조건 보존해줘서 어떻게든 3천만 원을 맞춰주는 겁니다. 일종의 보장소득제 같은 거죠. 이걸 5년 동안 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많은 통계가 있는데 놀라워요. 이 통계를 보면. 주민들의 삶이 엄청나게 변합니다. 일단 주민들의 자녀들이 똑똑해집니다. 성적이 좋아져요. 성적이. 그리고 주민들이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병원 입원율이 8.5%나 감소합니다. 가정폭력이 확 줄어듭니다. 경찰 신고 건수가 엄청나게 감소하고요. 주민들이 정신병원을 찾는 횟수도 압도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민컴 프로젝트가 도핀 시민들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역시 이제 이걸로도 보수층 설득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소득을 보장해주면 탱자 놀아도 예를 들어서 연 한 3천 정도 보장해주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민컴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 그 도시의 노동자들 노동시간이 거의 안 줄어듭니다. 남자는 1% 줄었고요. 기혼 여성 3% 줄었고 미혼 여성 5%밖에 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듣고 그래도 결국은 노동시간이 줄어든 거 아니냐라고 반론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개미 눈곱만큼 줄었지만 노동시간이 줄어든 이유가 딱 2개뿐이에요. 게을러져서가 아니고요. 첫째,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둘째, 아이를 더 낳기 위해서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에 그 김성태 씨가 과거에 뭐 출산주도 성장 이런 멍멍이 소리를 한 적이 있었죠. 예. 기본소득을 제공하면 출생률이 높아집니다. 무조건 그래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더 똑똑하고 창의적으로 바뀝니다. 이게 자본에게도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저는 진짜로 이제 요즘 여러 대선 주자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반갑습니다. 이런 시대가 오는구나 싶더라고요. 저도 앞으로 더 배우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건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뜻 있는 사람들이 함께 연구하고 실험하고 반론하면서 이 거대한 변화를 해낼 수 있을까를 공동의 지성과 뜨거운 토론으로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위대한 인권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한마디를 인용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 텐데요. 그 킹 목사의 삶이 인종차별에 너무 강하게 부각이 돼서 그렇지 사실 킹 목사는 놀랍게도 1960년대부터 기본소득을 주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킹 목사의 발언입니다. 사악한 베트남 전쟁에 350억 달러를 쓰고 사람을 달에 보내는데 200억 달러를 쓰는데 이런 나라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지 위에 자신의 다리로 서는데 수백억 달러를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발언입니다. 진짜 그렇죠. 네.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사는데 드는 돈이 수십 수백조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살아보겠다는데요. 인간으로 살 기반을 마련해 주겠다는데 그 돈을 못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부디 이번 일을 계기로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한배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